제가 그저께 새벽에 미국에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22기 권영무로서 제가 저 지만원이 오고는 월남전에 같이 참전해서 저는 보병소대장으로 지만원이는 포병관측장교로 정당을 나누면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대의회 때 부상을 당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20년을 근무하고 중위교로 예편에서 있다가 지금 샌디에고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샌디에고에서 한 멕시코 사람 300명을 고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인젝션. 제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미주 중앙일보 논설을 가끔씩 씁니다. 그러면 우리 동기생들이 야 너는 외국에 살면서 왜 나라 걱정을 하느냐 그래요. 제가 대답이 야 너 집을 떠났을 때 집 생각을 더 많이 하냐 집에 있을 때 집 생각을 더 많이 하냐. 집을 떠나 있을 때 당연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 삼성에 20년 근무하는 동안 대부분 해외만 있었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우리가 이런 거를 가지고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린 좀 크게 봐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전두환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군 대위에 다쳐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군대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혹은 또 영국에서 또 포르투갈에서 여러 군데에서 삼성의 공장장을 많이 했어요. 그때 우리 삼성이 크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한국 전체 GNP의 몇십 %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주력 기업이 반도체니까요. 저는 그런 기술자는 아니고 육사에서 배운 그러한 정직과 용기와 이런 것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멕시코에서 공장을 하면서 지금 이제 자기 공장이지만은 여러 사업을 하는 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일본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은 우리 전두환 대통령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우리 삼성 반도체의 기초를 만드신 이상준 박사라고 계세요. 지금 젊은이들은 이건희 회장이 만드신 것처럼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저도 삼성전자에 20년에 근무했기 때문에 내막을 잘 아는데 기초는 이병철 회장님이 하셨고 그 이병철 회장님이 이상준 박사를 발탁을 해서 당시 이상준 박사는 저보다 한 서너 살 위신데 지금 같은 그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어요. 그분이 미국 대학을 나와가지고 미국의 3M 회사 같은데 반도체 근무하시는 거를 이병철 회장님이 발탁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반도체를 처음에 한국에다 만들 때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반도체 공장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특수한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돼요. 정부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그 후배니까 그냥 나는 전두환 대통령을 미워할 수가 없다. 나는 전두환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요. 저는 전 대통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선배시지만은 가까이 근무를 안 하셨고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는 하시는 말씀이 제가 삼성 반도체를 책임 맡아가지고 기흥에 큰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안 돼 있다. 전봇대도 서 있고 도로도 이렇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전두환 대통령께서 집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상준 박사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길은 과학이 발달돼야 된다. 내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이게 아마 앞으로 인류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은데 당신이 그 삼성 반도체를 맡고 있다니까 내가 적극 지원해주마. 뭐든지 얘기만 해라. 그래가지고는 이상준 박사가 그 말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한국 공무원들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냥 잊고 있다가 어느 날 진짜 부합선이 지나가는 그거를 좀 옮겨야 되는데 도로를 만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흥시구 자관 그 경기도청이고. 그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께 참 신뢰를 무릅쓰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인부들이 와가지고 싹 없애버렸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분은 지금도 자기는 남들이 전두환 대통령을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야 나라가 되지 않느냐, 나라가 발전하지 않느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제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반도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쟁자는 대만입니다. 그 대만이 그 지금 보고 있는 그 반도체 선진 사업을 계속 건의를 했어요. 이건희 회장한테. 이병철 회장은 이분이 얘기하시는 걸 다 듣는데 이건희 회장 안 들었어요.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TCMC라고 대만 업체에 뒤지게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참 우리나라 과학, 우리나라 또 경제적으로 기여한 분이 참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만큼 우리 전두환 대통령께서 지원을 하시고 뭐 저는 전두환 대통령 사실 우리 후배들이 생각하기는 육사 제1기생 골키퍼로서 맨날 머리로 볼을 받으니까 머리가 그렇게 명석하겠느냐 맨날 두들겨 맞아가지고 좀 둔하지 않겠나 그게 아닙니다. 이분은 그런 세부적인 걸 아는 게 아니라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기회에 제가 여기 얘기 듣고 온 것도 아니고 어제 그저께 새벽에 저녁 때 도착해서 어제 자고 오늘 나오는데 우리가 지만은 박사가 일은 한다고 그래서 불찰전에 왔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기에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요 허위예요. 허위, 거짓말. 제가 미국에서 혹은 유럽에서 지금 한 전부 합쳐가지고 73년도에 출발했으니까 거의 몇십 년 살았는데 그동안 이제 한국을 물론 회사 때문에 매달 들어왔죠.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우린 너무나 남을 속이려고 그래요.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 거짓말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참 악의 거짓말이 5.18입니다. 저는요, 지만원에서 내가 얘기했지만은 우리 생전에 이 땅속에 묻혀있는 5.18의 진실이 지상으로 나와서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과연 지금 우리가 80대인데 죽기 전에 나는 그러한 빛나는 날을 보고 싶다. 그리고 네가 그거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숙연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의 뭐 짧은 얘기고 제가 이번에 오면서 오늘 이 회의는 저는 이런 모임은 모르고 지만원이한테 얘기를 했더니 지만원이하고 또 같은 중대에 있었던 그 이순환이라고 있어요. 걔가 지만원이한테 내가 좀 지원을 해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500불을 줍니다. 그냥 가져왔습니다. 오늘 참 이거 두 개 있으니까 하나는 거기 듣고 하나는 여기 듣고 이거. 박사님, 동기생이 유학원으로 수업을 갖고 오셨습니다. 요새 환율이 올라서요. 500불도 꽤 돼요.
아우.